둘레길의 매력이 또 이 산길을 걷다가 또 마을을 만나서 마을 구경을 하고 그렇죠. 또다시 산길을 만나고 이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 구례 지역에 있는 그 둘레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다시 자연으로 숲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막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구례의 둘레길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사는 모습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보고 또 좀 지루할 때쯤 되면 또 숲으로 들어가서 또 숲길도 걷고 또 산길도 걷고 또 마을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구간이 이 구례의 지리산 둘레길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좋은 경험들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걷는 길은 지리산 둘레길 중에서도 가장 그 마을과 접해 있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효의 상징인 그 효행 마을도 지나게 되고 또 고택이 가장 많은 그런 구간이기도 해서 아주 재미난, 그다음에 이제 그 산길을 걷다 보면 구례의 뜰이 다 보이는, 구례 분지가 다 보이는 그런 곳을 오늘 이제 걷게 되고요. 또 농로를 통해서 걷기도 하고 하는, 마을을 통해서 걷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리산 둘레길 중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길이 오늘 이제 연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둘레길인데,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산을 이제 돌 때 혹시 길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지리산 둘레길의 그 이 종목들은 굉장히 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걷는다면 길을 잊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오셔서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을을 지나서 이제 산길을 접어들었는데요. 산길이 마을 옆에 있는 산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울창하죠. 굉장히 울창해서 걷기가 또 아주 그냥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곳이 이게 마을 근처에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숲이기도 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감태나무는 아직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꽃들이 막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감태나무는 아직도 이렇게 잎을 달고 언제 떨어지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잎을 틔워서 자기가 잎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도 이제 달고 있겠죠. 그래서 겨울과 봄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숲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그런 숲입니다. 이용 수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예. 무슨 이용 수축이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걸을 그 둘레길 같은 경우들은 이 마을길을 끼고 돌기도 하고 금방 우리가 온 숲처럼 숲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을길 같은 경우들은 사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마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반겨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주민한테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시다가 마을길 같은 데 갈 때 농작물 채취 금지, 또 쓰레기 같은 건 버리지 않는 그런 탐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밭도 여기 있었네요. 편백나무 밑에 차밭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좀 누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구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밭들이 저쪽 끝에까지 다 차밭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차밭이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이제 옆에 아랫동네 하동 그 쪽에는 차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마을이 돼서 아마 구례보다는 조금 더 남쪽인 것 같아요. 그쪽이 구례 남쪽이다 보니까 차의 수확이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하동 지역보다 차를 생산하는 시간이 좀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예전에 이 구례 지역에서도 차를 많이 재배했었는데
하동 지방하고는 좀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농가들이 이 차 재배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의 문화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그런 음료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차들을 좀 많이 마셔서 그 지역 농가를 살리는 방법들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위기를 낼 수도 있어요. 또 차 마실 때는. 그래서 또 오랫동안 마시다 보면 그 오랫동안 마신 것만큼에 대한 어떤 차의 맛의 깊이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이 또 차거든요. 그래서 대용차라고 하는 뭐 우리가 뭐 모가차니 뭐 무슨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차들이 아니라 순수한 차나무에서 나온 차들 우리가 이제 많이 마시고 좀 이렇게 이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농가들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맛이 보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계 쪽하고 또 다른 풍경 정치가 있네요. 네. 사이사이에 매화도. 구례 예. 아주 잘 보여. 오늘 걷는 그 둘레길 중에서 이렇게 구례 전 그 분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기도 해요. 이 길이. 그래서 굉장히 그 구례 전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탁 트여 있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넓은. 예. 시원하다. 진달래가 있습니다. 예. 이 참꽃도 진달래도 다 피고 진달래는 좀 일찍 피는 꽃이다 보니까 꽃부터 먼저 올라오죠. 대부분 이제 봄에 일찍 피는 꽃들은 잎이 먼저 올라오지 않고 꽃을 먼저 피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생존 전략에서 빨리 펴야지 이제 곤충들로부터 자기 수분을 빨리 시키기 위해. 예, 맞습니다. 수분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제 잎을 먼저 피우는 게 아니라 꽃부터 피우고 꽃이 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잎이 나오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죠. 요 이제 다음으로 피는 꽃들은 이제 철쭉 같은 경우는 잎이 먼저 올라오거나 아니면 잎과 꽃을 동시에 피우거나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그래서 그런 식물들도 다 자기만의 생존 전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숲이 우거지니까 갑자기 좀 이게 좀 약간 운동을 했다 싶은 만큼 걸어왔는데도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확 부는 게 아주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죠? 상쾌한 느낌. 예. 이제 완전히 봄이 돼서 진달래가 만발하군요. 향기가 있네. 여기 바가지가 아직도 있네. 옛날에도 바가지가 있었는데, 마시라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바가지라고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나는 이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도 4년 전에 왔을 때도 이 바가지가 있었거든요. 물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뭐 특별한 오염원이 있진 않겠죠.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흘러내리는 이 물이 사실은 요 아래가 상사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사도리 중에서 윤마을이라고 해서 상사마을인데 그 상사마을의 식수로 쓰이고 있는 물이기도 합니다. 이 물이. 그래서 밑에 보면 탱크가 있어서 이 물을 가지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실제로 그 지하에서 샘솟는 샘물보다 훨씬 더 물맛이 좋다. 그리고 저도 이 마을에 살기 때문에 물맛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청량감이 있는 아주 굉장히 묵직한 형태의 어떤 물맛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찬물을 끓여도 찬물 자체가 사실 조금 더 풍미가 더 우러나는 형태로 이게 이제 차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물이기도 합니다. 예. 예, 아주 숲도 꽉 차서 좋기도 하지만 또 계곡이니까 바람도 살짝 있고 또 옆에 계곡물이 흐르는 물소리가 있어서 더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길이네요. 여기는
그리고 예. 물자가 아니고 예. 꼬불꼬불하니까 더 예. 그렇다고 또 위험하지도 않은 길이고. 예. 우리나라에서 묘지 주위에 묘지 수목을 갖다가 녹차를 만들어 놓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